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3%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7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급적으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의 장을 마칠 때까지 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도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한 6,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었는데,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 외 거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가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순매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그거 좀 추적을 좀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전체 종목 쭉 놓고 보니까 이 카카오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 기아, LG화학 이런 종목들도 많이 매수했는데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카카오를 많이 매수했어요. 공시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쭉 정리를 해볼 때 외국인들이 이 카카오에서 대량 거래가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어떤 뭐 좋게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매수한 거겠죠. 여튼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시장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오늘 또 경제 관련 이야기 잠시만 좀 하고 시장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경제 동향 이렇게 해서 또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우리가 본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경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는 경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를 발표한 겁니다.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챙겨봐야 됩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풀 때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고 정부에서 돈을 푼다 그러면은 이 기획재정부는 그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 각 부처에서도 계속 돈을 풀지만 기획재정부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자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요게 정부와 중앙은행이고 또 돈을 만드는 게 이 민간인데 또 민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이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면 같이 챙겨봐야 되는데 이 기획재정부 자료에서 이 민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정부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볼 때는 일단 한국은행 자료가 저는 가장 신뢰합니다.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도 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이 한국은행은 워낙 지켜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큰 돈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어떤 리포트를 만들어내게 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을 갖다가 함부로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중의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니면 두리뭉실한 표현을 많이 써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좀 어중간한 말들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행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그 자체가 시장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잘못하면 또 말 실수를 하면은 시장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표현은 좀 중의적이고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점잖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교양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 만들어내는 자료는 한국은행 자료하고 또 약간 달라요.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자료는 좀 홍보 성격이 좀 강합니다. 좀 포장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자료를 갖다가 고지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 포장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최근 경제 동향 만들어냈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이 페이지가 좀 80페이지 정도 되나요?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요 목차들이 있는데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조금 마사지를 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마사지를 좀 제법 많이 하는 구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고용을 제가 볼 때는 제일 마사지를 많이 해요. 그리고 물가 부분도 좀 마사지를 좀 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 큰 거가 없는데 요거 두 개가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봐야 됩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종합평가를 잠시 살펴보면은 일단은 산업 동향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전 산업 생산이 증가되었다. 생산이 좋아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출에서 소매 판매하고 설비 투자는 좀 감소했는데 건설 투자는 좀 증가했다. 건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는 소비자 심리 그리고 기업 심리는 괜찮아졌다, 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 우리 산업은 현재 좀 괜찮다라고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자 고용을 보면은 3월달에는 고용자 취업자 수가 좀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물가는 다소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3월 중에 우리 금융시장은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 우리 경제를 평가할 때 수출하고 제조업 회복세가 이어지는데 내수 부진도 뭐 점차 완화되고 있고, 뭐 고용 증가가 뭐 전환되었다, 고용이 좀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외적으로 이렇고 우리는 좀 열심히 한번 해볼게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어때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죠. 좀 개선된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일단 이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지능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정보 자료는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일단 고용 부분에서 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4만 명이 증가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전년 동월 대비 비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경기가 계속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때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어떤 달을 비교해도 좀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15세에서 64세 65.7%로 뭐 어떻게 상승했다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보면은 이렇게 제조업 좀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건설업이 현재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 쪽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좀 연령대로 이렇게 좀 가보면 근로자도 좀 봅시다. 보면은 일단 자영업자는 줄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임금 근로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과 일용직, 뭐 임시직 이런 거 늘고 있죠. 요거는 요 밑에 있어요. 자, 15세는 학교 다니니까 뭐 왜 이 통계에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통계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외국에서는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뭐 15살 아니면 뭐 참 정말 어린 애들도 일자리 나가던데, 우리는 15세 뭐 직장 내보내고 돈 벌어라고 시키면 아마 그 부모 구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20대 취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 제일 중요한 30대, 40대가 감소했어요. 특히 30대가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습니다. 계속 감소했어요. 그리고 60세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색깔 좀 정리하고 봅시다. 보면은 일단은 우리 경제가 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30, 40대 취업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각형은 다 감소입니다. 지금 계속 감소죠. 특히 40대는 계속 감소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말 우리 경제의 어떤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고용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0세 이상은 이게 뭐 기업에서 많이 찾아요. 안 그렇죠. 이거 정부에서 그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지금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세금으로 만드는 이런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고, 실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대, 가정을 갖다가 책임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또 부모까지 모시면서 뭐 아래는 자녀 양육, 위쪽으로는 부모 복양 다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세대들인데, 그런 취업자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민간 경기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숙박 이런 거 어렵다는 거예요. 자영업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경기가
지금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보면 취업자 증가하고 뭐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액면 그대로 바라보면 안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고서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금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냐 하면서 11월까지 우리는 반드시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크게 와닿지 않죠. 그런데 오늘 점심 때 집에 영어 선생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집단 면역이 형성하니 안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냥 먼 나라 이야기 보듯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되겠지, 마스크 쓰고 좀 더 다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국과외 선생님한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좀 너무 경제적인 이야기고 또 먼 나라 이야기 같죠? 제가 선생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게,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니까 해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올겨울에도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지 않고 사람들 이동 통제를 하게 되면 앞서 본 것처럼 이 자영업자들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또 일자리가 지금 30대, 40대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올겨울에도 계속 어렵다면 영어 선생님 과외 잘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학생들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하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어려워서 3명이 나갔다 그래요. 잘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과외 가르친 학생 4명 없는데 올겨울에 또 잘릴 거를 갖다가 생각해 본다니 참 머리가 아프다 이 말. 그러니까 이 경제, 금융지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떤 경제 관련 보도들을 보고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겨울이 좀 어렵다고 예상이 되면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미리 좀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을 확보해서 잘릴 거를 대비해서 학생을 좀 초반에 좀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씀씀이를 좀 줄여야 되겠죠. 씀씀이를 줄여야 되고 또 줄인 돈들은 아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 유동성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죠. 뭐 특별히 그분은 빚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튼 지금 조금 전에 본 이 경제 관련 지표들 이거 보면서 막연하게 이걸 보고서 좋아진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뜯어봐야 됩니다. 뜯어보고서 진짜 자영업 어렵구나. 그래서 자영업자 자녀들이 경제활동 과외하잖아. 그러면 학원 그거는 이게 학생들이 잘릴 수도 있겠구나. 30대 40대가 자녀가 있지 60대가 무슨 자녀를 키우면서 과외를 시키겠어요. 이분들이 과외를 시키죠. 아니면 학원을 보내죠. 이분들이 계속 실직을 하게 되면 또 잘리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도소매 숙박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이쪽에 계신 분들은 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금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오늘 시장 정리 좀 하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업종 외국인 투자자들이 몇 세습니다. 기관들은 좀 아직 비실비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고점권에 머문 조심해야 될 종목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파워가이드 화면입니다. 아마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변곡점 어떤 종목 개수가 몇 개고 어떤 종목에서 변곡점이 일어났다. 대부분 다 하락 반전 신호가 났다 이런 겁니다. 뭐 해석은 다 하는 방법을 또 언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쭉 내려가다 보면
집중적으로 상승 반전 신호가 많이 일어나는 요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 요 한 달 요 기간 동안에 하락 반전 신호는 없고 대부분 다 상승 반전 신호가 일어났죠. 이때 크게 추세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여기 반대될 때가 있을 겁니다. 요 신호는 없고 요 신호가 많이 생기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은 그동안 시장이 요게 요렇게 가다가 요 지점이었다면 언젠가는 요 지점 떨어지는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에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고점에 머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CJ 대한통운, 뭐 키스코 홀딩스, 대신증권, 그리고 서현, 진양홀딩스, 현대, 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은 일단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단기 고점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렇게 12개 종목 정도 됩니다. 요 종목 보기 전에 시장 좀 봐야 되겠네. 지금 오늘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은 3200포인트 요거 턱을 딱 걸쳤습니다. 이제 박스권을 막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을 보게 되면 지금 저번에 1000포인트 이렇게 넘었잖아요. 1000포인트를 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좀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계속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이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날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 무엇을 봐야 되냐면 시장에서 장중 수급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체 업종 보면 되죠. 업종 쭉 보면 장중에 돈이 들어오면 그게 가는 거잖아요. 업종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 보면 되죠. 시장 수급 보면 업종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괜찮으면 사고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 주가 지수가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다 올라선다면 이렇게 이런 흐름 보인다면 양봉을 보인다면 이때는 그동안 이렇게 확보한 돈을 한번 쏟아부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회수한다 손 치더라도 일단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업종들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냐면 요 기간 동안에 우리 마감 시황 아니면 우리 장중 시황 같은 거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괜찮다라고 쭉 정리해 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이렇게 파워가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그 중간중간에 요 매수가 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 아래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이런 매수가 난 종목도 이런 것들 봐도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보유 종목을 봐도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이 종목이 보유 종목이면 또 손해를 보고 있다면 좀 매수를 좀 해야 되고 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이때 좀 매수를 좀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내가 뭐 어쨌든 뭐 마감 시장에서 자주 봤던 종목인데 오늘 좀 간해하면 이것도 신규 매수는 어떻게든 좀 매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되면은 좀 쏟아볼 필요가 있고 뭐 이렇게 처지면 또 기다려야 되겠죠. 일단 시장에 코스피도 박스권 탈출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월요일 날 된다는 겁니다. 자, 여튼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 요거 매수했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께 뭐 다음 주부터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때까지는 관심 그룹 옮겨서 했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마우스 여기 첫 번째 포인트 누르고 Shift 눌러서 전부 다 선택이 되죠. 그런데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복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플랜 A에 그냥 그대로 붙여넣어 보는 겁니다. 붙여넣어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분석이 됩니다. 자, 자세한 기능 설명은 앞으로 좀 해드릴게요. 일단 기아차하고 유진테크 요거는 지금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선진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가 신경을 좀 써봐야 되는데 제가 주말에 좀 꼼꼼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월요일날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융지능이 좀 필요합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융지능이 없으면 그냥 한 방에 갑니다. 그냥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이해를 하죠. 정부에서 내 못합니다 하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쭉 보고 이거 홍보 성격이 좀 강할 수도 있구나 해서 그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괜찮다 하면 언론에서 괜찮다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괜찮다 하는데 네가 뭘 알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걔는 금융진영이 나져납니다.
그런 애 말 들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실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싶다면, 30대, 40대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 분들의 자녀를 내가 주 타겟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워질 것을 예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자영업을 갖다가 하면 이쪽에 뭐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지금 어렵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청년 일자리하고 노인 일자리 이거는 세금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좀 더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나라가 잘 돌아가네 박수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자꾸 자료를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고 능력이 금융지능입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